안녕하십니까. 에셋 파티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인생 이막은 지금까지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연락이 끊기고 고정적으로 나오던 월급이 사라집니다. 다가오는 은퇴를 단기간에 끝내는 비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퇴 이전부터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첫 단추는 정확한 내 위치 파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퇴직을 앞두면 수십 년 직장 생활의 산물인 재산 성적표 수준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은 재산이 남들과 비교해 평균은 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모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은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가 임박한 지금 내 연령대의 다른 집 평균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또 나는 남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의 의뢰의 40-60대의 연령별 순자산 등급을 조사해봤습니다. 참조로 조사 대상 전체 가구 수는 2,300만 가구이며 이 중 서울 아파트는 약 180만 호입니다. 가구 기준 순자산은 전체 자산 부동산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22년 3월 말 기준 실시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참조했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순자산 커트라인입니다. 상위 0.1%의 순자산은 82억 원, 1% 비중의 순자산은 32억 원, 10% 비중의 순자산은 11억 원, 상위 50% 비중까지 순자산 커트라인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순자산 평균 4억 7천은 돈 많은 재벌부터 정말 살림이 어려운가 분까지 전체를 합산해서 산출한 평균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4억 1천만 원이 있다면 100가구 중에 50등 정도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평균 순자산은 4억 7천만 원이며 중간인 커트라인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령대별 순자산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0대가 순자산 기준으로 전국 상위 10%에 속하려면 12억 5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또 순자산 기준 전국 상위 1%에 속하려면 33억 5천만 원은 보유해야 합니다. 반면 전체 50대의 순자산 평균은 3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조사 대상을 수도권으로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상위 10%에 들려면 부채를 다 뺀 순수한 자금이 13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상위 10% 순자산은 8억 1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60대의 상위 10% 순자산은 13억 2천만 원으로 40, 60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식들 공부까지 다 시키고 퇴직을 앞둔 60대가 은행빚 빼고 3억 1천만 원 정도 있다면 평균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순자산 상위 10%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반면 중위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긴 중간층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산을 소비하기 때문에 자산 감소를 겪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순자산을 세부 항목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상위 0.1% 순자산 82억 중 금융자산이 31억 원, 연금이 4억 4천만 원, 주택 30억 원 기타 사업자산이 16억 6천만 원입니다. 상위 1%를 보면 금융자산 9억 5천만 원, 연금 2억 원, 주택 20억 9천만 원, 기타 사업자산이 8천만 원으로 순자산이 32억 원입니다. 상위 10% 볼까요? 금융자산이 2억 원, 연금이 7천만 원, 주택이 7억 3천만 원, 기타 1억 원으로 순자산 11억입니다. 20% 커트라인은 금융자산이 1억 5천만 원, 연금이 5천만 원, 주택이 5억 7천만 원으로 순자산이 7억 7천만 원입니다. 상위 30%를 보면 금융자산이 1억 원, 연금자산이 3천만 원, 주택이 4억 6천만 원으로 순자산이 5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럼 절반인 50% 순자산 4억 1천의 항목을 보면 금융자산 7천만 원, 주택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정도입니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22% 정도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부동산으로 쌓아올린 자산탑은 마음은 든든할지 몰라도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현금이 마르지 않게 파이프라인을 잘 짜놓아야 은퇴 빈곤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 10%에 턱걸이했다고 해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순자산이 대부분 황금성 낮은 부동산이라면 이를 은퇴 자산으로 쓸 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 중대 질환, 자녀 사업 실패 등이 닥쳐서 급전이 필요할 때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짐이 되기 쉽습니다. 은퇴자분들은 현역에서 떠나도 세금, 건강보험료 부담은 계속되고 경조사비 지출도 상당하다고 토로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부동산에 올인한 상태로 은퇴하면 현금 부족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탈수로 탈진하게 될 수도 있다고 충고합니다. 집 한 채만 있을 뿐인데 순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다 되었다는 착각엔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활용해서 은퇴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꼽습니다. 2000년 초만 해도 미미했던 주택연금은 22년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시세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후의 현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로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최근 집값 하락 여파로 이달부터 수령자들의 월 지급액이 약 2% 줄었습니다. 22년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하락으로 대장 아파트 가격은 고점 대비 30%가 하락했고 주식 등 다른 자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위 수치보다 순자산은 조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조로 현재 상위 부자들은 예금 및 현금 보유 비중이 다른 시기보다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으며 해당 자산은 환급성이 떨어지므로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자산 비중을 늘리고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22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상위 10% 비중의 순자산은 11억 원 정도이며 50%는 4억 1천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은퇴 시점에 전체 자산 중 환급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